소렌토의 영상입니다. 산타페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중형 SUV 시장에서 1위를 지키고 있던 모델이죠. 작년 신형 산타페 TM이 출시되면서 산타페에 비해 판매량이 밀리긴 하지만 4월 자동차 판매 순위 10위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준수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체인지가 다가오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죠. 오늘은 소렌토 사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 영상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래도 요즘 디젤을 점점 지향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진동, 소음에 관해 불리한 점이 있다 보니 가솔린 모델을 비교해 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네요. 우선 소렌토 디젤 모델이 소음이 심하냐? 사실 소렌토의 경우 소음이라든지 진동에 꽤 신경을 쓴 차입니다. 따라서 소리가 너무 크거나 너무 떨려서 못하겠다 정도는 아닙니다. 탈만해요. 특히 진동 부분은 운행거리가 좀 된 차에서도 상당히 괜찮아서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저속에서 혹은 아이들링 시에 확실히 디젤 엔진임을 알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특히나 디젤 엔진의 경우 갈수록 소음, 진동이 심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계시겠죠. 그렇다면 경제성 측면을 중점으로 2.0 터보 가솔린과 2.0 디젤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지비 차이를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연비의 경우 전륜구동의 5인승 18인치 휠을 기준으로 보면 가솔린 모델의 복합 연비가 9.6km네요. 2.0 디젤 모델의 경우 13.8km로 가솔린 모델보다 4.2km 높게 나오네요. 차이가 꽤 나죠. 같은 양의 기름으로 디젤 대비 가솔린 모델이 70%를 채 못 간다는 말인 셈입니다. 심지어 2.2 디젤 모델도 가솔린 모델보다 4km 높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연료비 차이도 따져봐야 합니다. 7일부로 유류세 할인율이 7%로 줄어들었죠. 아주 바람처럼 가격이 올랐네요. 오피넷 5월 9일 전국 평균가 기준으로 휘발유 1,516원, 경유가 1,386원입니다. 복합연비 기준으로 만 킬로당 주행 비용을 한번 따져보면 가솔린 2.0 터보 모델이 158만원 정도, 2.0 디젤 모델이 1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주행 비용에 있어서 디젤 모델이 가솔린 모델의 64%가 채 안되게 나오는 셈이네요. 주행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보통 이런 경우 제가 관리 비용이나 향후 디젤 가격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소렌토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비 자체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라든지 디젤값 인상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해도 주행 비용 차이가 상당할 것 같네요. 여기에 더해서 말씀드리면 현대의 2.0 터보 엔진이 결코 실 주행 연비가 잘 나오는 엔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실 주행 비용은 이보다 더 벌어질 것 같네요. 다음으로 차값을 한번 비교해보죠. 우선 시작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소렌토 2.0 가솔린 터보 모델의 경우 최저 트림인 럭셔리 트림이 없고 바로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작 가격이 2,763만원으로 시작 가격만 놓고 보면 디젤 2.0 모델과 25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소렌토의 가솔린 트림 옵션 구성이 좀 아쉬워요. 이에 관해서는 가솔린과 디젤 비교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경제성 비교로 넘어가자면 가솔린 터보의 시작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의 가격은 2,763만원으로 2.0 디젤의 프레스티지 가격이 2,984만원이니 디젤보다 221만원 싼 게 아니냐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디젤 모델과 비교해 볼 때 지능형 안전사양을 포함해 몇 가지 옵션이 빠집니다. 물론 39만원짜리 후측방 경보 기능이 추가되긴 하지만 주행 보조 기능과 경고 기능은 다르죠. 하지만 일단 전반적인 옵션 구성이 비슷하고 빠지는 옵션의 가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221만원 차이로 한번 따져보죠. 보통 평균적인 1년 주행거리가 15,000km 정도라고 하죠. 복합연비 기준으로 따져볼 때 만약 2.0 가솔린 프레스티지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 연비를 생각해 221만원을 더 주고 2.0 디젤 프레스티지로 간다고 하면 주행비용으로 연간 87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3년이면 261만원이죠. 복합연비 기준으로도 3년이 채 안되는 시간에 차값 차익을 뽑을 수 있겠네요. 물론 여기에서 요소수 값이라든지 디젤의 관리 비용 등을 따져야 합니다. 소렌토의 경우 우선 19년형부터 요소수 타입으로 바뀌었죠. 요소수 같은 경우 10리터에 만원도 안되게 구입 가능합니다. 10리터면 5,000에서 7,000km 정도 탈 수 있죠. 크게 영향을 주는 가격은 아니에요. 관리 비용 같은 경우도 디젤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주행 비용 측면에서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3년 정도면 차값에 대한 차익은 나올 것 같네요. 다만 디젤 모델이 요소수도 그렇고 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번거로울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출력적인 부분을 한번 비교해보자면 우선 마력만 놓고 볼 때에는 파워트레인 중 가솔린 터보가 제일 높죠. 하지만 토크는 디젤 모델들이 더 높습니다. 이 부분은 주행 상황에 따라 각각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소음, 진동 등 주행 질감이나 기본 차량 가격, 관리 측면에서는 가솔린 터보 모델이 유리하고 유지비 측면에서는 디젤 모델이 확실히 강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유지비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많이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파워트레인 선택에 관한 부분은 각자 취향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살짝 말해보자면 소렌토의 경우 앞에서 말했다시피 소음 진동에 나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디젤이라는 것을 알 정도지 주행 상황에서 불편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 차량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유지비 측면에서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중고차의 단가 측면도 고려해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디젤로 가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물론 주행거리가 적으신 분들이라든지 디젤 엔진이 너무 싫으신 분들,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가솔린으로 가시는 분들이 나쁜 선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전에 아반떼 영상에서는 디젤로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한 적이 있었죠. 펠리세이드 영상에서도 가솔린 6기통 엔진의 주행 질감을 감안했을 때 유지비를 감안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적다면 한 번쯤 생각해보시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다만 소렌토의 경우 좀 더 경제성이 중요한 차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연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디젤로 가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가솔린 SUV 선호가 많이 늘었다고 해도 아직은 2.2 디젤이나 2.0 디젤의 출고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다음으로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소렌토 가솔린 모델의 옵션 구성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앞에서 말했듯이 소렌토 가솔린 터보 모델의 경우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 가격이 25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동일 옵션 대비 가격이 저렴하지 않냐고 할 수도 있지만 시작 가격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시작 가격은 옵션 유무를 떠나서 그 차를 살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죠. 어차피 중간 트림 이상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크게 상관없겠지만 가솔린 터보 모델의 최저 트림인 럭셔리 트림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럭셔리 트림을 구매하려고 했거나 옵션이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렌토 가솔린을 구매하기 위해 굳이 원하지 않던 옵션을 넣게 된다는 말이겠죠. 좀 더 솔직히 정리를 하자면 디젤보다 훨씬 싸게 내놓을 수 있었는데 굳이 시작 가격대를 비슷하게 설정한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프레스티지 트림의 옵션 구성도 조금 아쉬워요. 가솔린과 디젤 모델의 프레스티지 트림은 전반적인 옵션 구성은 비슷하지만 앞에 말했다시피 가솔린 모델에서 디젤에 비해 빠지는 옵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전방 추돌 방지를 제외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전부 빠집니다. 차로 이탈 경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기능이 빠져요. 대신에 디젤 프레스티지의 기본 사양에는 없는 후측방 경고 기능이 추가되긴 하지만 운전 보조 기능이 아닌 경고 기능이죠. 특히나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더불어 반자율주행의 핵심 요소인 것을 생각해볼 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심지어 빠지는 옵션들 대부분 2.0 디젤에서는 최저 트림부터 적용되어 있는 기술이죠. 그리고 디젤 2.0 프레스티지에서는 후측방 경고 기능을 39만원 내고 추가할 수 있는 반면 가솔린의 프레스티지 트림은 지능형 안전사양을 선택 옵션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노블레스까지 가야 돼요. 이렇다 보니까 디젤 프리스티지와 동급인데 220만원 싸다 라고 직접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집니다. 형제차인 산타페와 비교해보면 더 아쉬워집니다. 산타페의 경우도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가솔린 터보 모델은 최저 트림인 모던이 아니라 그 위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산타페 가솔린의 프리미엄 트림은 디젤의 프리미엄과 머플러 TV나 ISG를 제외하면 옵션 부분에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2.0 디젤의 모던, 즉 시작 가격보다 79만원 저렴해요. 소렌토의 경우 지능형 안전사양이 빠지면서 디젤의 최저 트림과 25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소렌토 가솔린 2.0 터보의 경우 앞에서 말했듯이 최저 트림인 럭셔리 트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트림도 없습니다. 디젤 모델의 마스터 트림의 경우 프리미엄과 노블레스 사이의 가격대에서 나름 괜찮은 옵션들을 모아놓은 듯한 트림입니다. 내비게이션도 기본 사양에 포함되어 있죠. 출고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가솔린 모델의 경우 이렇게 두 트림이 빠지다 보니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마스터 스페셜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젤 모델의 트림 구성을 보면 가격 순으로 럭셔리, 프레스티지, 마스터, 노블레스, 마스터 스페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5개의 트림 중에 그것도 중간 이하 가격대에서만 2개의 트림을 뺀 셈이네요. 결국 선택의 폭이 상당히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솔린 터보 모델의 트림 구성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디젤 모델에 비해 기본 차량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격대는 디젤 모델에 비해 여전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더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내놓을 수 있었어요. 굳이 디젤의 5개 트림 중에 하필 가장 사람들이 선호할 중간 트림과 시작 가격을 결정하는 최저 트림을 없애고 트림을 구성한 것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소렌토에서 가솔린 모델이 주력이 아니고 판매 간섭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나온 결정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겠네요. 다음으로 2.2 디젤과 2.0 디젤 중 무엇을 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가격, 같은 옵션이 들어가는 마스터 트림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딱 15만원 나죠. 15만원 비싼 2.2 엔진의 경우 2.0 엔진보다 16마력, 4토크 정도 높습니다. 출력의 체감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말해서 19년식부터 2.0 디젤 모델에도 8단 변속기가 탑재되고 있죠. 2.0만 타면 솔직히 크게 부족하다고 못 느끼겠지만 2.2 탄 뒤에 2.0을 타면 출력 차이가 느껴지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유지비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일단 연비 같은 경우 둘이 비슷하죠. 전륜 구동의 18인치 5인승의 경우 2.0 디젤이 0.2kg 높아요. 그런데 19인치 사륜 7인승의 경우에는 2.2 디젤이 오히려 3kg 높습니다. 솔직히 연비는 별 차이 없는 정도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네요. 다음으로 세금이 있겠죠. 세금 같은 경우 2.0 디젤 모델이 연간 51만 8,700원, 2.2 디젤 엔진이 연간 57만 1,740원으로 1년에 5만원 조금 넘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납부 방법이라던가 연차에 따른 할인을 따져보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유지비의 경우 물론 2.2가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솔직히 저라면 가격 차이나 유지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안 나고 짐도 많이 싣고 사람도 태울 일이 많은 SUV임을 감안해서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출력이 더 높은 2.2 디젤로 갈 것 같네요. 하지만 유지비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참고하실 점이 마스터 트림이 아니라면 실제 트림 가격 차이는 15만원에서 더욱 벌어집니다. 마스터나 마스터 스페셜을 제외한 럭셔리,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트림의 경우 실제 트림별 가격 차이는 50만원 이상이 나요. 2.2 디젤 엔진과 더불어 후측방 경고 기능이 묶여 있습니다. 후측방 경고나 후방 교차 충돌 경고 기능이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네요. 어쨌든 가격 차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2.2가 굳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2.0으로 간다고 하셔도 일상 주행에 있어서는 딱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매점 유의점으로는 풀 체인지가 슬슬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 있겠죠. 이 부분에서 크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별로 신경 안 쓰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 출시 시기가 좀 남아서 그런지 정보가 많이 없긴 하지만 현재까지 풀 체인지 관련 정보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출시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네요. 내년 1분기 안에 출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 저는 위장막 차량 전면부를 보고 기아 SP 콘셉트카나 스토닉이 떠올랐어요. 과격한 변화보다는 기존 기아 SUV 레이아웃을 이어가면서 세련되게 다듬는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현행 모델보다 직선적인 디자인으로 변할 것 같네요. 좀 더 웅장함을 강조하는 디자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도 스팅어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K7에 탑재될 예정인 전자식 기어 노브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아 자동차 추세를 봤을 때 현대차처럼 버튼식으로 넣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플로팅 타입 디스플레이라든지 현대의 최신 옵션들도 탑재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현행 소렌토만 해도 출시 당시 경쟁 모델이었던 산타페 DM은 물론 작년에 새로 출시된 신형 산타페 TM보다도 큰 차체를 자랑합니다. 여기에서도 크기가 더 커지죠. 이에 따라서 현재 2열 독립식 시트 탑재 가능성에 관한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부분은 아마 현행 모델과 같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탑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디젤은 꺼려지고 가솔린 2.0 터보의 연비는 좀 부담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현재로서는 이 정도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풀체인지 정보가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행 모델이 약간 꺼려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10달 가까이 남았다는 점,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는 현행 모델이 아무래도 낫겠죠. 또한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 여름에 끝난다는 점도 고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썸네일에서도 말했다시피 소렌토 영상도 2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렌토의 경우 워낙 인기 있는 차종이다 보니 할 말이 많네요. 그리고 소렌토와 산타페 비교 영상도 준비할 예정이니 기다려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네, 파라오였습니다.